객체의 생성, greeting. 객체는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보통적으로 이제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new라는 연산자를 씁니다. 여기서 new. 타입이 나오고 얘를 선언한 다음에 다음 줄에 할 수도 있지만 선언과 동시에 객체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int n을 놓고 n equal 0 해도 되죠. 근데 여기처럼 greeting 해놓고 equal new 하고 있습니다. new는 객체를 생성할 때 쓰는 연산자인데 뒤에 이 단항 연산자예요. p 연산자가 하나예요. 근데 뒤에 뭐가 와요? 생성자가 옵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부르는 특수한 생성자예요. 특수한 메소드예요. 그래서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에는 greeting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없죠. 그래서 생성자를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생성자를 하나도 안 만들면 기본 생성자를 시스템에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기본 생성자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뭐 해주는 건 없어요. 없지만 생성자가 없으면 그래도 객체를 생성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근데 내가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기본 생성자 아닌 인자를 받는. 기본 생성자라는 건 인자가 없는 거예요. 기본 생성자 아닌 다른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기본 생성자가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처럼 하나도 정의 안 하면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준다. 근데 내가 다른 생성자를 추가를 할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가 필요하면 기본 생성자도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 생성자. 그리고 이 new는 동적 할당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동적 할당. 그러니까 동적 할당에 대해서는 다음 노트에서 또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동적 할당의 반대는 뭐라 할까? 정적 할당? 그거 아니라 자동 할당. 자동 할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한테 C를 가서 0이 있다. 이런 함수 C예요. C를 보세요. C라고 생각하면 뭐 자바도 마찬가지인데 C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 C에서 이렇게 만들면은 F 함수를 호출했어요. F 함수가 호출이 되면 메모리에 F 함수를 위한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에는 여기에 쓰는 정의되어 있는 지역 변수들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n을 위한 공간이 생기겠죠. n. 만약에 n이라는 변수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거는 이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 얼마만큼 크기의 공간이 필요한지를 누가 알 수 있어요. 요 공간은. 컴파일러는 이걸 보면 알아요. int n 하나네. 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int s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매개 변수 하나, 지역 변수 하나, 두 개 정수만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겠네라고 해서 이 공간의 크기를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쭉 만들어서 쓰다가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 이 공간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반납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자동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오토라는 말이 요 앞에 붙어요. C에서. 알아요? 오토라는 말이 원래 붙어요. 자동 할당이다. 근데 안 써도 기본이 뭐예요? 오토니까 안 써요. 오토의 반대는 뭐예요?
C에서. C 안 배웠어? 오토의 반대가 뭐야? C에서. 봤는데? 오토의 반대가. 스태틱이 있어요. 어? 이게 정적 할당이에요. 이거는 동적 할당이 아니라. 스태틱. 스태틱이 붙으면 여기에 안 생겨. 이 함수 공간에 안 생겨요. 어디에 생겨요? 뭐 딴 데 생겨요. 그리고 걔는 프로그램 수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가 돼요. 근데 스태틱을 안 붙이면 얘는 오토가 돼서 생겼다 없어져요. 이렇게 돼요. 여기 n.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int 포인트 p, int 포인터, malloc, size of int 했다. 동적 할당이에요. 얘는. 동적 할당이면 이 공간에는 뭐가 생길까? 이 공간에 뭐가 생겨요? 지금 여기에는 변수 하나 만들어졌죠. P라는 포인터 변수예요. 그 포인터 변수를 위한 공간은 어디에 생길까요? 여기 생겨요. 그렇죠? 여기에 P라는 공간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말록 했죠. 동적 할당이에요. 얘는 여기 생겨요? 이 공간에 안 생겨요. 어디 생겨? 다른 힙이라고 하는 데 생겨요. 이 공간을 보통 뭐라고 할까요? 스택이라 그래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왜? 스택처럼 쌓여서 스택이라 붙여요. 여기 힙이라 붙이고 여기에 요만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정수 크기만한 공간. 그리고 얘는 뭘 가리켜요? 이걸 가리켜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greeting equal new greeting을 했으면 메인이라는 함수, 자바 우리가 만든 거에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엔 뭐가 생길까? 변수를 하나 만들었잖아. greeting이라는 변수. 그럼 greeting이라는 변수는 여기에 생겨요. 근데 new greeting한 그 객체는 이 메인에 생기지 않아요. 동적 할당이니까. 어디에 생겨? 힙에 생겨요. 여기에 greeting한 객체가 생기고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메인에는 얘만 있어요. 메인이 끝나면 얘 사라지죠. F 함수가 끝나면 얘 사라져요. 얘네들은 남아 있어요. 이 힙에는 남아 있게 돼요. 그런데 C에서는 이 남아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으면은 프리 해줘야 돼요. 자바에서는 남아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이걸 누가 관리해요? 이 관리는 누가 해요? C에서는 운영체제가 해요. OS가. 얘는 누가 해요? JVM이 해요. JVM 하기 때문에 JVM은 다 알고 있어요.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는 게 3개야. 그럼 아직 없애면 안 되겠네? 근데 하나씩 없어져요. 빵개야. 얘를 접근해서 쓰고 있는 애가 빵개야. 그럼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그럼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구나. 그럼 얘를 쓰레기로 생각해요. 쓰레기니까 버려야지. 반납을 해요. JVM. New, delete.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은 C++부터 계속 온 거예요. 함수가 실행되면 함수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막 뭐가 생겨요. 근데 거기에 생긴 것들은 함수가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반납이 돼요. 그 자동적으로 반납되는 것은 우리한테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편해요. 편한데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는 낭비가 돼서 동적 할당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동적 할당이 되면 여기에 생기지 않고 자동적으로 관리되는 데 생기지 않고 다른 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C나 C++에서는 얘를 내가 필요 없을 때 반납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쌓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는 반납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new를 하지만 C++에서 new 하면 그 따라오는 게 delete죠.
C에서는 말로 프리고 자바에서는 그냥 new만 있어요. new. 그러니까 요 생성자를 이용해서 해당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한 다음에 그 주소를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소 개념이 어려우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여기에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모컨만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리모컨 갖고 요 객체를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그냥 주소인데 그 주소 개념이 머릿속으로 좀 아프다. 그러면 리모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는 그 객체 자체를 고양이면 고양이 자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바에서 모든 객체들의 타입들은 그렇게 유지가 돼요. C++은 그렇지 않아요. C++은 고양이 자체를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의 포인터를 유지할 수도 있고 레퍼런스 유지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자바에서는 항상 뭐만 유지해? 변수에는 리모컨만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객체들은 다 멀리 힙에 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근데 그렇게 동작을 하면 장점이 많아요. 아주 장점이 많아요. 문법도 단순해지고 뭐 하는 거고. 동적 할당을 하지만 우린 딜리트 안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리모컨. 그래서 이 리모컨에는 퍼블릭 메소드에 해당되는 버튼들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걔네들만 눌러서 얘를 조작할 수 있어요. 얘는 어디가 있어요? 얘랑 같은, 이 리모컨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요. 같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리모컨은 메인이라는 공간에 있고, 메인에 있다가 메인이 끝나면 사라져요. 얘는 다른 데가 있어요. 콘솔 출력. 뭐 설명드렸었죠, 그때. 그래서 이름을 보고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문자면 무슨 이름? 클래스 이름. 소문자인데 뒤에 가로가 안 오면 변수 이름. 가로가 오면 함수 이름. 그럼 이거 해석하는 게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 out이라는 변수가 있을 거고 그 out이라는 변수는 뒤에 함수를 부를 수 있으니까 객체이겠네. 그리고 그 객체에 우리는 println을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자를 넘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가 붙일 때 아무렇게 붙이면 안 돼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변수랑 메소드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지으면은 낙타 케이스라는 걸 쓰죠. 그래서 get name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C++은 클래스 이름도 소문자로 많이 써요. string 소문자로 쓰죠. C++은. 근데 그거보다도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게 통상적인 관례는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 새로운 타입은 대문자로요. 대문자. 콘솔 출력하는 메소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printf, println, print. print는 그냥 찍어. 그 값을 찍어요. println은 찍고 뭘 해줄까? 줄바꿈을 해줘요. printf는 형식화된 출력해주는 거죠. %d 뭐 써서. 저 printf는 C에 썼던 printf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출력되는 건 얼마가 출력될까? 요 첫 번째 요거 시스템 out.println 3 더하기 4 뭐가 출력돼요? 뭐가 출력돼? 네? 7이 출력되죠. 요 밑에 거는 뭐가 출력돼요? 3 더하기 4가 출력돼요. 얘는 무슨 타입? int. 얘는 문자열이에요. 똑같은 함수인데 문자열 정수도 받고 문자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프린트 ln을 여러 개 만들어줘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중정의, 오버로딩이라 그래요. C에서는 이게 안 되죠. C에서 이게 안 돼서 되게 번거로워요. 이름 짓는 게. 뭐 print integer, print string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근데 이제 C++이나 자바나 요즘 언어들은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어요. 구분만 되면. 그 구분은 뭘로 할까? 뭘로 해요? 인자 목록으로 해요. 반환 타입은 쓰지 않아요. 반환 타입만 다르다. 하나가 int f, string f. 이 두 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오버로딩, 다중정의 안 돼요. 여기만 달라야 돼요. 다른 거, 명확한 거. 개수 다르면 당연히 달라져요. 인자가 두 개인 거, 하나인 거. 그건 당연히 달라요. 근데 개수가 같아도 타입이 다르면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애매할 때도 있어요. 제일 애매한 게. 막 이런 식으로 정해 놓으면 모호하죠. 그렇죠? 이 돼. 근데 뭐가 불러질지는 애매모호해요.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 가요. 가긴 가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는 정의 안 하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타입이 다르잖아. 하나는 int 두 개 받는 거, 얘는 int와 더블 받는 거, 더블 두 개 받는 거니까 달라요. 다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오버로딩 해줄 필요가 있다. 컴파일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컴파일러는 인자의 목록 가지고 구분한다. 개수와 타입 정보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인자의 개수와 타입의 차이로 구분. 그럼 다중정의를 언제 쓰냐? 언제 하냐? 다른 타입의 인자를 처리해야 될 때. 요런 것처럼 정수도 처리해야 되고 문자열도 처리해야 되고 부동소수 처리해야 되고 모두 처리해야 되고 그러면 다 다르죠. 그러면 다중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타입의 인자를 처리하여도 알고리즘이 같으면 다중정의 안 해요. 하나만 만들어요. 어떻게? 범용 메소드 만들어서. C++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만들어서 만들어요. 알고리즘이 같으면. 내가 정렬을 해야 되는데 정렬하는 알고리즘은 정수를 정렬하나 스트링을 정렬하나 학생을 정렬하나 다 똑같아요. 정렬하는 알고리즘 자체는. 그러면 정수를 정렬하는 것 하나 만들고 부동수 정렬 하나 만들고 문자를 정렬하는 거 하나 만들지 않아요. 뭐 만들어? 그냥 범용 메소드 하나만 만들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내용이 다르면 범용 메소드 안 만들어요. 왜? 코드가 다르니까. 코드가 다른 거는 각각 다중정의를 해줘요. 그리고 이제 C++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C++은 뭐가 되냐면 그 인자의 기본값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근데 자바는 이제 기본값을 설정하는 게 도입 안 했어요. equal 10 뭐 이런 걸.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인데 이제 원래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예요. pass int는 문자열을 그러니까 문자열 101 뭐 이런 문자열이 있어요. 그럼 얘를 정수로 바꾸고 싶어. 그때 쓰는 게 pass int라는 메소드예요. 근데 보통은 그냥 문자열만 줘서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문자열을 받을 때 뒤에 radix라는 게 있어요. 이 radix는 뭘까? 지수를 얘기해요. 10진수, 2진수, 8진수, 뭐 101은 2진수로 하면 이건 값이 또 달라지죠. 그렇죠? 8진수에도 달라지고 뭐 다 달라져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주로 뭘 써? 10진수를 쓰죠. 그래서 10진수를 쓰고 싶을 때 늘 10을 쓰려니까 귀찮아. 그래서 C++에서는 이거 어떻게 쓸까? 여기 equal 10 썼겠지. 근데 이제 이게 equal 10이 없으니까
자바에서는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한다? 다중정의를 해놔요. 다중정의를 해서 얘를 늘 불러야 되는 거지만 하나짜리 만들어 놓고 이 하나짜리가 오면 얘를 부르는 거예요. 뭘 줘서? 기본값을 줘서. 그래서 하나짜리 부르면은 늘 몇 진수로 해석을 해요? 10진수로. 내가 10진수가 아닌 거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써줘야 되겠지,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라딕스를 써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정의, 자바 같은 데서는 C++에서는 뭘 쓸 때? 기본 인자값을 쓰는 데에서도 자바는 걔를 흉내내려고 하면은 뭘 해야 돼요? 다중정의해서 한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다른 타입 인자 하는데 알고리즘이 같아? 코드가 같아? 그럼 코드 중복이니까 범용 메소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중정의를 안 한다. 그것만 그냥 기억해 주세요. 그걸 실제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건 이제 차츰 뒤에 가면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템플릿 써서 범용 메소드 만드는 방법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하나를 더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임포트를 안 썼어요. 출력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재밌지 않아요. 하여튼 뭔가 여러 가지 해보려고 그러면은 사용자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GUI 쓰는 건 아니니까 콘솔에서 입력받으면 키보드부터 입력을 받아야 돼요. 키보드를 받으려면 스캐너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럼 같이 한번 이 프로그램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더하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 글씨가 아닌데. 자바 프로젝트. 프로젝트 만들기 싫으신 분은 안 만들어도 돼. 그냥 그리팅에다가 클래스만 만들어서 동작시킬 수도 있어요. 꼭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프로젝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 때 한 번 더 설명하면 프로젝트 이름을 주시고 뭘 좀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보세요. 자바 버전. 내가 지금 집에서 쓰는데 버전이 몇인가? 최신 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실습할 때도 자바 10이 인식됐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모듈은 안 만들고요. 그래서 인풋 테스트가 있으면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클래스 이름도 그냥 뭐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풋 테스트하고 메인을 가지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 하나 만들고 메인을 가지게끔. 그러니까 메인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메인을 칠 일이 거의 없어요. 왜? 메인이 필요하면 클래스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 체크만 해주시면 메인이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퍼블릭이 무슨 의미, 스태틱이 무슨 의미, 보이드가 무슨 의미, 그리고 저 인자가 배열 타입이구나. 이 정도는 지금 이제는 아셔야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 그 기능을 제공해주는 클래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부터 입력받고 싶다. 사용자 입력을 처리해주는 클래스가 뭐지? 하고 라이브를 찾아보는 거예요. 사용법을 보고 따라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의 입력을 키보드 입력을 받을 때 쓰는 타입은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 스캐너 인. 근데 스캐너 객체, 그때 시스템 아웃은 그냥 만들어진 객체를 썼죠. 근데 입력을 받을 때는
만들어진 시스템 인을 가지고 바로 쓰진 않고요. 스캐너라고 하는 좀 더 시스템 인을 파워풀하게 만드는 그런 객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라는 객체를 만들어주는데 이 생성할 때 생성자의 인자가 있죠. 그 인자가 있는데 좀 보던 이름이야. 그쵸? 시스템.out 대신에 뭐가요? 시스템.in. 그러니까 시스템.in은 뭐에 해당되냐? 키보드에 해당돼요. 스캐너는 키보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도 있지만 파일로부터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으면 저 시스템.in 대신에 저기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 파일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파일 처리하는 건 아직 아니니까 시스템.in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스캐너가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렇죠? 빨간색. 그러면 그 빨간색 나온 데다가 마우스 갖다 대봅시다. 그러면 멀리서 여러분 거 보세요. 14 quick fixes available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가지 자동 고침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캐너 뭘 썼는데 이 스캐너는 뭐예요? 타입이죠. 그렇죠? 클래스 이름이에요. 타입이에요. 근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에러는 scanner cannot be resolved to a type. 누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는데 난 저거 뭔지 아는데 컴파일러가 모르겠다는 거죠. 컴파일러가 모르는 거는 컴파일러한테 정보를 안 줬기 때문이죠. 정보를 주려면은 sharp include 자바에서는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럼 쭉 보시면 세 번째 거 자바 util 세 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위에 import java util.scanner 해가지고 에러가 없어져요. sharp include는 저랑 프로그램 할 때는 직접 치지 마세요. 항상 어떻게 한다. 내가 어떤 클래스 쓰고 싶어. 쫙 써. 그럼 에러 날 거예요. 갖다 대. 그러면 임포트하라고 나와요. 그럼 임포트를 고르시면 돼요. 근데 임포트 고르래도 임포트 스캐너 이름의 클래스들이 많죠.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스캐너를 골라서 치시면 돼요. 그래서 저거를 치고 있지 말고. 근데 임포트랑 sharp include랑 차이점 한번 보세요. sharp include. sharp include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문장 아니죠. 뭐라 그래요? 전처리 문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C나 C++에서는 프리프로세서가 있어서 프리프로세서가 먼저 소스 코드를 한번 훑고 바꿔요.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컴파일합니다. 근데 자바에는 프리프로세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임포트 끝에 뭐가 붙었어요? 뭐가 붙어있어요? 임포트문 끝에 세미콜론이 붙어있죠. 세미콜론이 붙어있다는 거는 임포트도 그냥 일반 프로그램 문장이라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해석하는. 임포트는 맨 위에 이제 와요. 임포트보다 더 먼저 오는 패키지문 모듈 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지금 그걸 안 쓰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받을 때는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 자, 정수 2개를 입력 받을게요. 아, 뭐야? 뭐야 이거? 뭘 했지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정수 두 개를 입력받은 다음에 그 두 개의 결과값 합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뭐 잘 안 되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손 들면 조교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C랑 비교해 보면 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C랑 비교해 보면 C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위치가 제한이 돼 있죠. 함수 시작에다 다 정의해야 되죠. 근데 이제 C++부터는 변수들을 미리 정의 안 해도 돼요. 필요할 때 정의해도 돼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을 미리미리 정의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서 정의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독성이 좋게끔 이제 하는 거예요. 미리 해도 돼. 그래서 n만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in, next int, in, next int 이렇게 하고 있어요. next int면 다음 정수를 달라는 거예요. 다음 정수. 그리고 출력은 printf로 하고 있습니다. %d, %d, %인데 마지막에 여기 좀 웃기죠. %n을 썼어요. %n은 요거랑 똑같아요. 이 줄바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바는 %n을 써도 돼요. 별거 아니고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D C에서도 D 썼죠. 그렇죠? 그래서 쓰시면 돼요. N1, N2, N. 그러면 다 되신 분은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점수 입력받아서 더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돼요? 약간 입력하는 게 조금 번거로운데 엔터 치고 뭐 갖다 대고 뭐 좀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되죠? 자, scanf는 버퍼 입력을 해요. 버퍼 입력 처리해요. 스캐너도 버퍼 입력을 처리해요. 버퍼 입력이라는 게 뭘까요? 버퍼 입력. 키보드에 친 게 바로 오는 게 아니라 키보드 친 건 어디로 들어가요? 버퍼에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스캐너는 버퍼에서 갖고 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저 친 데이터들이 다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아요. 어디 가요? 버퍼에 갑니다. 버퍼에 들어가요. 그러면 next int를 처음 불렀는데 여기 처음 불렀잖아요. 근데 버퍼가 비어있죠. 처음에는. 비어있으면 깜빡거려. 비어있지 않으면 안 깜빡거려요. 버퍼에 취하니까. 그러면 깜빡거리고 있을 때 내가 여러 개를 쳐버리니까 엔터를 치면 아까하고 좀 다르게 나왔죠.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왜? 10을 첫 번째 가리킨 다음에 버퍼에 이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다음 거 달래니까, 다음 정수 달래니까 20을 취했습니다. 근데 버퍼에도 이 버퍼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렇죠? 그럼 10을 취하고 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공배 문자가 있죠. 근데 next int는 공배 문자를 건너 띄워주죠. 그래서 요걸 취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버퍼에 있지만 안 쓰여지고 버려집니다. 그래서 버퍼 처리를 해요. 버퍼 처리하는 게 좀 더 빠르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버퍼를 처리한다. 이 버퍼 처리를 하는 것 때문에 버퍼에는 막 이런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내가 뭐 get 캐릭터 했는데 나는 C를 원했는데 C가 오지 않고 얘를 취할 수도 있죠. 얘를 취할 때가 있죠. 엉뚱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입력을 처리할 때 약간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버퍼를 플러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 쓰죠. 무시하게끔. 근데 그냥 문자 처리하지 않고 좀 상위 타입을 처리하게 되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공백 문자를 다 건너뛰어주니까 저절로 편하게 입력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자를 입력받게 되면 문자 하나씩을 그러면 공백 문자도 문자고 줄바꿈도 문자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안 맞는 형태가 됩니다. 입력을 받을 줄 알고 출력을 할 줄 알고 if을 쓸 줄 알고 form을 쓸 줄 알고 함수 정의할 줄 알고 그럼 이제 자바 할 줄 아는 거예요. 웬만한 프로그램 이제 다 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C에서처럼. 근데 만약에 내가 프로그램을 이제 C처럼 자바에서 짜려고 그런다. 이렇게는 못 불러요. 이렇게는 함수를 못 불러요. 근데 함수 여러 개 만들고 싶어요. 메인에서 또 다른 함수 부르고 싶어요. 근데 못 불러요. F는 메인하고 달리 뭐가 아니에요. 스태틱 함수가 아니죠. 스태틱 함수가 아니면 뭘 해야 돼?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불러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연습 삼아서 함수들을 만들고 싶으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몰라. 뭐 대충 되죠? 그러니까 함수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 가지고도 C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뭐 구조체 이런 거 정의 못하겠지만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 메인에서 어떤 또 다른 함수를 그냥 부르고 싶으면 걔도 뭐가 돼야 돼? 스태틱 함수가 돼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서 뭐 폼을 써서 뭔가 만들어 본다든가 간단한 것들은 자바로도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키보드 입력 받을 줄 알지. 프린트F 써서 콘솔에 출력할 줄 알지. 기본적으로 뭐 변수 선언할 줄 알지. if는 반복문 다 알잖아요. C랑 C++이랑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은 간단한 프로그램은 지금도 이제는 자바로 짤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짜는 게 자바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